경주의 늦은 오후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였다. 겉으로는 미국의 승리라 했지만 트럼프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는 보좌관에게 물었다. 우리가 진 건 아니지? 아닙니다. 각하, 단지 한국이 품위를 지킨 겁니다. 그 한마디가 트럼프의 귓속에 남았다. 품위를 지켰다. 그는 불쾌했다. 협상에서 미국이 이겼는데 왜 존중받은 건 한국이란 말인가? 몇 달 전의 일이 생각났다. 손자의 입에서 낯선 이름이 나왔다. 그 사람 알아요? 소니, 손흥민 말이에요. 트럼프는 눈살을 찌푸렸다. 손자뿐 아니라 미국 아이들이 다 그 이야기를 한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왜 아이들이 그를 말하지? 그가 뭘 한 거지? 참모가 답했다. 그는 인종차별에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말 대신 굴로 대답합니다. 아이들은 그걸 존경합니다. 트럼프는 코웃음을 쳤다. 침묵이 대단하다고 세상은 말하는 자의 것이야.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한미 협상에서 보여준 한국인의 끈기,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명의 협상가들, 그리고 자신을 뛰어넘은 젊은 동양 선수의 영향력.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백악관의 오전, 정적이 감돌았다. 복되는 사람들의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날 언론에도 국무부에도 보고되지 않은 일정 하나가 있었다. 회의실 문서의 참석자 명단, 그 한 줄을 본 순간 통역사의 손끝에서 커피잔이 흔들렸다. 손흥민, 대한민국 프로축구 선수, 초청자,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그는 눈을 의심했다. 백악관에서 이런 초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국가 정상도 외교 사절도 아닌 한 운동선수, 게다가 비공개였다. 아무도 모르게. 통역사는 상급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손흥민 선수가 대통령과 면담이 있다고요? 맞아요. 대통령의 직접 요청입니다. 외부에는 비밀로 하세요. 그는 숨을 삼켰다. 도대체 왜 대통령은 한국의 젊은 축구 선수를 만나려는 걸까? 정치인도 경제인도 아닌 인물,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며칠 뒤 그녀는 우연히 대통령 집무실 복도를 지나며 참모들과의 대화를 들었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트럼프의 낮은 목소리. 내 손자가 계속 소니 얘기를 하더군. 학교 아이들이 다 그 얘기를 한대. 도대체 왜 한국 선수를 따라 하는 거지? 참모는 조심스럽게 답했다. 그는 인종차별에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말 대신 굴로 답합니다. 청소년들은 그걸 존중하죠. 트럼프는 코웃음을 쳤다. 침묵이 대단하다고? 세상은 말하는 자의 것이야. 그 순간 통역사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초대가 아니었다. 트럼프는 자신이 누리던 영향력이 한 한국 청년에게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확인이 필요했다. 소니라는 이름의 젊은 동양인. 그가 도대체 무슨 힘으로 미국의 아이들을 사로잡은 것인지. 그날 아침 백악관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경비원들의 교대 소리만 메아리 쳤다. 기자단은 없었고 공식 사진사도 배제됐다. 트럼프의 지시 한마디. 오늘은 기록도 사진도 없다. 나는 그를 직접 보고 싶다. 통역사는 손에 든 펜을 만지작거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예감은 좋지 않았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손흥민이 들어왔다. 그는 검정 셔츠와 진 바지, 운동화를 신었다. 백악관의 대리석 바닥 위에서조차 어색하지 않았다. 그의 걸음은 자연스러웠고 눈빛은 맑았다. 트럼프는 일어서지 않았다. 그의 눈빛엔 평가의 기색이 스쳤다. 손흥민은 고개를 숙이며 손을 내밀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통령님. 악수는 짧았지만 강했다. 둘의 시선이 잠시 맞닿았다. 트럼프가 먼저 손을 놓았다. 그는 팔짱을 끼고 몸을 뒤로 기대며 물었다. 아이들이 당신을 좋아한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손흥민은 조용히 웃었다. 그건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트럼프의 표정이 굳었다. 그럼 왜? 손흥민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말했다. 아이들은 제 플레이를 보지 않습니다. 제 반응을 봅니다. 반응이라.
거친 태클, 야유, 인종차별, 사람들은 제가 화를 내는지 대응하는지 포기하는지 봅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다음 골을 넣습니다. 트럼프는 비웃듯 말했다. 그게 다야? 그냥 참는다고 세상이 바뀌나? 싸움은 저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결과가 저를 증명합니다. 그 순간 통역사의 손끝이 떨렸다. 트럼프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트럼프가 물었다. 그럼 넌 뭐가 다른 건데? 손흥민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공기의 진동조차 멎었다. 트럼프의 시선이 허공에 멈췄다. 10초, 20초, 30초, 32초의 침묵. 통역사는 펜을 든 채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느꼈다. 무언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트럼프의 얼굴 위에서 오만이 내려앉고 혼란이 피어났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그 단 한 문장이 그가 평생 세워온 세계관을 흔들고 있었다. 트럼프는 낮게 물었다. 넌 날 틀렸다고 생각하나?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대통령님도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다를 뿐입니다. 두 길이 다 오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눈을 감았다. 그의 팔짱이 풀렸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표정에는 처음으로 존중이 새우며 있었다. 트럼프는 눈을 감았다. 그의 팔짱이 풀렸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표정에는 처음으로 존중이 새우며 있었다. 그 문장 어디서 배운 건가? 배운 게 아닙니다. 경험했습니다. 손흥민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저는 평생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작다고 했고 유럽에서는 아시아인이라 했죠.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다름은 약점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트럼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해봐. 사람들은 저에게 그들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제 방식으로 제가 배운 가치로 뛰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존중한 건재가 그들과 같아졌을 때가 아니라 제가 저답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트럼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턱을 쓸어내리며 낮게 말했다. 나는 내 방식이 유일하게 옳은 줄 알았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리더의 자세라고 믿었지. 하지만 내 말을 듣고 보니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쩌면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불완전했던 것 같군.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완벽하지 않아도 배우려는 자세가 위대함을 만듭니다. 트럼프는 처음으로 웃었다. 기록은 하지 마. 하지만 이건 남겨.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이 이걸 배우게 해. 며칠 뒤 미국의 한 교실 칠판 위에는 커다란 글씨가 적혀 있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선생님이 미소 지었다. 이건 한국의 축구 선수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르다는 건 여러분이 특별하다는 뜻이에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제가 축구를 못해도 괜찮나요? 물론이지. 넌 너만의 골을 넣으면 돼.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통역사는 백악관 회의실을 다시 바라봤다. 빈 의자, 고요한 공기, 그날의 침묵이 아직 남아있는 듯했다. 32초의 침묵 속에서 하나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이해가 태어났습니다. 손흥민은 축구장에서만 골을 넣지 않았다. 그날 그는 인간의 마음속 골대에 한 골을 넣었다.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 문장은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트럼프는 손흥민에게 물었습니다. 또 만날 수 있을까?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다음엔 제가 축구를 가르쳐 드릴게요. 좋아. 그럼 나는 거래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이 이야기는 패친이 보내준 글을 가지고 다시 만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세요.